네, 너무나 확연하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대 증시입니다. 최강 승부사는 어떤 쪽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정종대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중소형의 시간이 다가온 걸까요? 자,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낙폭 오전 대비해서 더 깊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피로도 누적에 따른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전자, 아디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주도주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못 사셨던 분들 또는 가격적인 프라이스가 좀 부담돼서 어려웠다는 분들은 오히려 대형주들을 눌러주는 기반 속에서는 적절하게 좀 매수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만 한정해 놓고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수급의 온기가 중소형주 쪽으로 특히 바이오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코스닥 총 상위 20개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좀 긍정적인데 결국 그 코스닥 쪽에서 총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종목 군주를 좀 본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소비재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와 또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고 조정 나올 때 대형주들을 좀 매수 나가는 이런 좀 투트레 전략들을 연말까지 좀 계속적으로 잘 가져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 키 맞추기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포커싱 맞춰보고요. 어제 이 바이오 섹터에서 공략주를 선택해 주셨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정말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도 흐름을 정말 잘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섹터 골라주셨어요? 네, 오늘 역시나 바이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 후반부부터 바이오는 꼭 사셔도 좋다라는 얘기 좀 자주 드렸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수급에 대한 빈집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사실 그런 수급적인 이유들보다는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초로 갈수록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잖아요. 연내 좀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알테오젠, 이제 법적 분쟁 이슈도 조금 더 마무리되는 국면 속이고, 물질에 대한 특허 기간도 할로자인보다 더 긴 기업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그리고 플랫폼 3개사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다 같이 좀 강세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비만 치료제 쪽만 강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중소형주 바이오텍들도 키 맞추기 하는 흐름들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도 보시면 결국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바이오 쪽이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섹터이긴 하지만 저는 화학과 정유에 대한 관심도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었고요. SO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떤 대형주도 오늘 8% 넘는 흐름들 나오고는 있는데요. 3분기 실적도 좋았고, 단순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와 내년까지 어떤 구조조정 속에서 흐름들 좀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순환매도 좀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좀 많이 한다기보다는 섹터에 대한 분위기와 어떤 업황들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좀 주도주들만 좀 담아가는 전략들을 했을 때는 어떤 섹터가 좀 잘 나가면 그 섹터에 또 대장주들이 좀 잘 가니까요.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 이 구성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도 섹터가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 오늘 코스닥 위주의 2차 전지, 화학, 그리고 바이오 쪽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종목 오늘 잠시 뒤에 바이오 쪽에서 또 어떤 종목 공략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종목 리뷰할 건데요. 보로노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대박 예감 시간에서 8월 말에 공략했고요. 이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정말 정확한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 10% 넘게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고요. 다음 종목은 10월 31일에 공략했던 지니너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틀 만에 저희 목표 주가 달성 성공했고요. 20%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고요. 오스코텍은 바로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자, 목표 주가 5만 원 설정해 주셨는데 지금 공략 하루 만에 18% 급등하면서 5만 원의 문턱까지 주가가 쫓아갔습니다. 계속 홀딩할까요? 새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역시 브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결국 1차 폐암 치료제 쪽이 아니라 그 1차 치료를 받고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2차 치료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또 1차 치료제 시장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높이는 좀 리포트가 좀 여의도 쪽에서 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오늘 바닥권에서 좀 잡지 못했다면 내일은 좀 눌러줄 때 진입하는 것들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니너스입니다. 지니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 중심에서 AI와 뭐 이중항체라든지 어떤 바이오 섹터 내에 좀 메인스트림이 되는 쪽으로 조금 AI 플랫폼을 변모하고 있다는 얘기 좀 드렸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가 좀 출발되기 전에 잘 진입했었고 오늘 2,500원, 2,550원까지 좀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눌러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때 있었던 9월 중심에 장땅봉 종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니까요. 얘기 드리고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못 사셨던 분들은 2,300원 또는 2,200원 이 사이인 2,250원 정도 부분에서 진입하셔도 무리 없을 거라고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종목이었죠. 이제 오스코텍이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딱 그 저점을 좀 높이면서 기술적 그 분석에 전형이죠. 이중바닥, 전저점보다 높은 바닥을 형성하면서 오늘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유한양행이 얀센한테 마일스톤을 받았죠. 거기에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받아갈 거라는 얘기도 같이 드렸었고요. 그러면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으로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딱 적중하면서 오늘 하루 만에 좀 주가가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저는 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45,000원 부근부터는 좀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가 바이오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고 못 올라간 바이오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어렵지만 좀 정종택 어드바이저랑 같이 좀 호흡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바이오를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기회가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반도체 관련주도 정말 많이 공략했었고요. 이제는 바이오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정종택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바이오 섹터 골라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약간 중소형주인데요. GC셀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했습니다. 녹십자 계열의 회사고요. 이번 12월 달에 중요한 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혈액학회라고 하는 ASH 그 학회가 있는데 GCC 2005에 대한 임상 1회 이상 중간 결과가 좀 발표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티 치료제 쪽은 몸의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다시 한번 몸에 투입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좀 좋다라는 거, 큐로셀이라는 기업도 조만간 또 국내에서 시각적 승인받고 상용화 될 수 있다는 측면일 텐데, 이쪽에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C셀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유방암 치료제죠. 허투를 표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 쪽에서 동사가 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거, 요 파이프라인이 우리나라에서 첨단 재생이라든지 그리고 규제 특례 동시 승인 받았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문셀 LC주라고 해서요. 인도네시아 기업한테 기술 이전한 부분들 있습니다. 보통 이 카티 치료제 쪽은 턴키 방식으로 많이 이전을 하거든요. 큐로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충분히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 유효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소폭 좀 눌러주는 자리에서 편하게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요. 우선은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수셀 같은 경우 지금 목표 주가를 29,000원대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셀 좋은 흐름 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